오늘은 2019년 12월 18일 오후 12시 23분입니다. 나는 한국투자연구원 대표 박영길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력의 보유 수량과 개인의 보유 수량에 따른 주식의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는 세력, 주인님의 주식 매집 보유 수량과 개인, 손님의 주식 보유 수량에 따른 주식의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 관련 책들이 수천 권이 있는데 그러한 책들 중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저는 제가 스스로 배우지 못했고 저를 가르쳐준 이기섭 스승님으로부터 20년 전에 배웠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주제와 주식 투자에서 알기 어려운 이 고난도의 이 내용만 이해하면 증권시장을 이길 수 있는 내용을 강의합니다. 강의하기 전에 박영길이가 강의하는 내용은 박영길 투자클럽의 그 강연에 대한 보조 강의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그 박영길 투자클럽에서 그 연구실에서 강의하는 거에 부족한 부분을 가끔 강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투자 강의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1번, 나는 박영길의 강의를 듣는 한국의 800만 명 투자자들이 진실로 잘 되기를 바라고 손실을 회피해서 복리 수익률 맞법으로 증가해서 이 험난한 증권시장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2번, 내가 분석하는 종목들은 그냥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탐방을 가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해석하고 그리고 과거 5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가장 어려운 것은 향후 3년 동안의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BPS, PBR, 그리고 ROE 또는 기타 호재와 악재 등을 연구 분석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연구 분석하고 강의하는 종목들은 100% 향후 3년간의 실적을 기본으로 중시합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12월까지 3년 동안의 예상 순이익, EPS 증가율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즉 1번, 한국의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손실 보지 않고 성공하는 길을 안내하고자 하는 것이 1번 목적. 2번 목적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노력과 비용과 밤잠을 자지 못하는 연구 고민 속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분석하는 것이지 우연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차트 하나만 딸랑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자, 오늘은 2019년 12월 18일 오늘 강의를 출발합니다. 증권 투자의 3대 성공 원칙은 종목 선정,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인데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고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이 중요한데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부 정보가 아니면 내부자가 아니면 세력이 아니면 세력 심리를 꿰뚫지 못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매수 시점,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공개합니다. 그것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력의 보유량과 개인의 보유 수량에 따라서 주가는 출발하고 하락하고 꼭지를 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명칭을 수정하겠습니다. 세력은 주인입니다. 주인이란 것은 그 종목에 예를 들면 SPL셀이든 또는 뭐 삼성전자든 어떤 종목의 주인으로서 1년, 2년, 5년, 10년, 20년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주인인 겁니다. 개인 투자는 보통은 하루, 한 달 또는 1년, 2년 만에 보유하고 매도하기 때문에 손님인 겁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과 손님은 격이 다른 겁니다. 건물의 주인과 전셋집을 사는 월세방 사는 손님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거기에는 예절이 있어야 되고 기본 원칙이 존재합니다. 룰, 지켜야 될 법칙이 존재하는 거죠. 자, SPL셀 코드번호 288620, SPL셀 현재 주가는 17,550원, 시가총액 1,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월봉 차트인데 과거 1년 전에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은 박영길 동영상인데 게시 날짜는 2018년 9월 20일 그리고 제목은 SPL셀 수소경제 대장주 2018년 10월 15일 코스닥 상장 예정 공모가 16,500원 목표 주가 3만원에서 5만원 공모가 16,500원일 때 목표 주가가 3만원, 4만원, 5만원을 예상을 해서 2018년 9월 20일 코스닥 상장하기 한 달 전에 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네요. 잠깐 보고 진행합니다. SPL셀 일봉 차트를 보면 10월 15일 날 상장해서 41,000원까지 갔었는데요. 41,000원. 41,000원이면 16,000원에 거의 뭐 3배 정도 약간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식은 왜 상승하고 왜 내립니까? 주식은 왜 꼭지가 있고 진바닥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그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합니까? 지금 8가지 질문에는 다 정답이 있습니다. 자, SPL셀을 하나의 사례로 해서 보면 월봉 차트에서 보면 매집했던 SPL셀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던 세력 또는 주인으로 합니다. 세력을 주인으로 표시합니다. 주인이 이 시점에서 일봉 차트를 보면 이 부분에서 매집한 물량들을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 부분에서 대량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1년 동안 대하락을 하는 겁니다. 43,950원에서 지금 17,550원이니까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정도로 대세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악재가 있나요? 왜 이렇게 하락하는 겁니까?
주인만이 그 일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악재 없이 앞으로 호재가 많고 실적이 고성장하는데 이렇게 좋은 회사가 1년을 대세 하락을 3분의 1 통하게 되는 것은 그 이유는 주인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세력의 매수를 통한 매집 비율은 전체 발행 주식 중에서 세력 측의 증권 계좌에 삼성증권, 대우증권, 대신증권 등에 들어가 있는, 잠겨 있는, 매매하지 않는 장롱으로 들어가 있는 물량을 매집 비율로 합니다. 그 비율이 급 감소했다가 이 부분에서 증가했다가 이 부분에서 대량 감소하고 내려오는데, 얼봉 차트를 보면 주인의 SPL셀 보유 수량이 계속 증가합니다. 증가. 이제는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일봉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주인의 물량이 개인들에게 조금씩 뺏기는 그런 상황에 임박했습니다. 이런 것을 마지노선 또는 변곡점 또는 턴 타이밍, 그렇게 부르죠. 반대로 개인들의 SPL셀 보유 수량을 보면 4만 원 부근, 요 대량 거래된 요 부분에서 여기 대량 거래가 됐죠. 이 부분에서 4만 원 전후에서 세력들은 대량 매도를 했고 매집한 물량들을 개인들은 여기서 대량 매수했습니다. 따라서 요 부분에서, 즉 2019년 1월 달에 세력들이 평균 2만 원 전후에서 매집한 물량들을 개인들이 4만 원 전후에서 2배에 다 떠안은 겁니다. 왜 개인들은 늘 이렇게 비싸게 사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우연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세력의 비중은 극저점인 겁니다.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립니다. 4만 원에서 3만 9천 원, 3만 8천 원, 3만 원, 그리고 2만 5천 원, 2만 원, 지금 17,500원까지 내리는 과정에 평균 4만 원 정도 전후에서 매수한 개인들은 3만 원 도착했을 때 20% 손실에 매도하고 2만 원까지 내렸을 때, 이 부분 내렸을 때 또 50% 손실에 5개월 동안 절망과 고통과 지옥 속에서 손절 매도를 합니다. 또 이 부분 도착하니까 2만 원이 깨졌어요. 19,000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19,000원, 18,000원에서 개인들이 60% 손실을 보고 절망 속에서 후회하면서 SPL셀을 손절 매도합니다. 계속 손절 매도합니다. 이 폭만큼, 즉 이 부분만큼을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으로부터 손님이 매도하고 주인이 매도하고 이 과정이 계속되면서 이 부분까지 오면 이제는 물량이 완전히 교체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시점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는 주인의 물량이 만땅, 개인의 물량이 극소량이었는데, 반대로 지금 시점은 주인의 물량이 만땅, 손님의 물량이 극소량인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주인의 물량을 손님들에게 조금씩 뺏기는 타이밍이 돼버렸습니다. 호가를 보면 알죠. SPL셀 하루 거래량이 2만 주, 3만 주, 평균 3만 주. 최근에 거래량 평균은 3만 주입니다. 3만 주면 발행 주식이 570만 주인데 570만 주에 3만 주면 하루 거래량이 발행 주식 비해서 약
1%가 안 되는 겁니다. 0.6%. 그러면 뒤집어서 99% 물량은 어디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주식을 아는 겁니다. 발행 주식이 570만 주인데 하루 거래량이 3만 주예요. 4만 주예요. 그럼 발행 주식 대비해서 하루 거래량이 1%가 안 되는데 99% 물량은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99% 물량을 개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하루 거래량이 50만 주, 100만 주 터지는 겁니다. 주인들이 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매수해서 5개월, 6개월, 1년, 2년을 보유할 목적으로 4만 원 전에 팔아먹을 목적으로 매집해놨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겁니다. 즉 매일 거래량의 평균을 보면 발행 주식 대비 비율을 보면 세력의 주인님의 매집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 평균 거래량의 비율이 0.5% 이하라면 그 주식은 주인님, 세력님의 매집 비율이 대단히 강력한 겁니다. 응집력이 대단히 강한 것이고 대상승할 예정인 겁니다. 그런 주식들은 주인님의 유통 주식 수량 비해서 주인님의 매집 비율이 약 80%, 90%가 넘는 것들이죠. 하루 거래 수량이 발행 주식 비해서 1% 이하인 것들은 SPL셀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듯합니다. 다시 차트. 이 차트 하나를 이해하면 어떤 종목이든지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뉴스나 소문이나 네이버 게시판에 흔들리지 말고 진짜 매수 시점과 진짜 매도 시점을 이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SPL셀의 매수 시점입니다. 왜냐? 주인의 보유 수량이 만땅입니다. 최대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주가를 올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타이밍은 모멘텀인데 그 모멘텀은 실적이 될 수도 있고 뉴스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2019년 1월 달에 2018년 12월하고 2019년 1월 두 달 사이에 주가가 여기 18,000원에서 43,000원까지 2배 이상을 한 달 반 만에 급등을 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수소 경제를 육성하겠다라는 그 정책 호재 발표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한 달 동안 2배를 가버린 겁니다. 이런 모멘텀을 지금 주인님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에너지 충전, 주식을 만땅으로 매집해놨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12월에 올지 1월 달에 올지 2020년 6월 달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이밍이 오면 출발할 준비는 완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의 거래소 코스닥의 2,200개 종목 중에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은 이렇게 정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정확한 방법입니다. 주인의 매집 보유량이 최대치일 때 최대치이고 개인의 보유량이 최저치, 제일 적을 때 매수 시점입니다. 반대로 주인의 보유량이 가장 적을 때, 손님의 보유량이 가장 많을 때는 주가의 최고 꼭지입니다. 즉 그것은 2019년 1월 달에 43,000원이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주식이 어려운 것은 이 시점에서 주가 꼭지에서 세력의 개인의 비중이 가장 많은 시점에서 언제나 호재가 나오고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실적 증가가 나오고 네이버 게시판에는 장밋빛 환상 좋은 글들이 가득 넘칩니다. 반대로 이 부분에서는 반대의 심리전이 벌어지는 거죠. 네이버 게시판을 볼까요? SPL셀 네이버 게시판 간만에 놀러왔더니 역시나 불쌍하다. 개잡주 용쓰네. 개잡주 용쓰네. 여기는 조용하네. 재무제표 보고 매수를 해라. 재무제표 엉망이다. 그런 뜻이죠. 겁주는 겁니다. 또라이요. 내년 등등.
내용상으로 보면 나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점입니다. 그리고 숫자로 보면 하루에 올라오는 게시판의 글 숫자가 대단히 적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19년 12월 13일에 올라온 팍슬리 게시판의 글 숫자는 2개입니다. 그리고 12일 올라온 게시판의 숫자는 4개입니다. 이것은 이 주식을 보유한 개인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멸했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9년 1월 달에 4만 원 전후에 고점에 매수한 개인들이 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실률 50%, 60%의 손절매하고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올라갈 시점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식 투자는 악마의 게임입니다. 악마가 이기고 천사가 지는 게임입니다. 주식 시장은 다시 말하면 주인들이 100% 이기고 손님들은 반드시 100% 지는 게임인 겁니다. 그것은 이 도표가 증명합니다. 어떠한 주식이든 이 도표에 대입하면 정확한 매수 시점, 정확한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종목을 2개 또는 3개를 분석하는데 매수 추천 아닙니다. 매수 추천 아닙니다. 연구 분석입니다. 필링크 064800, 064800 필링크. 이 종목으로 세력 보유량을 분석합니다.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분석합니다. 주봉 차트인데 이 필링크는 2015년 4월서부터 4월 1,000원 주가에서 7,000원, 2016년 7월 약 1년 동안 7배를 상승했습니다. 1,000원에서 7,000원까지 7배를 상승하고 7배를 올리고 나서 지금 현재 3년 동안 대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느 종목이나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세력들, 주인님들은 매도하고 개인들은 매수합니다. 반대로 이 부분에서 세력들은 매수하고 이 부분에서 세력들은 매수합니다. 개인들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정반대로 합니다. 언제나 어느 종목이든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똑같이 갔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이 증권시장입니다. 세력 보유량으로 보면 2014년, 2015년 기간 중에 세력의 보유량이 증가합니다. 증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더 많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 주가를 2배 올리면서 물량을 싹 걷어들이고 누르고 그리고 몇 달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량을 거의 다 걷었습니다. 세력이 주인님께서.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떤 호재가 나오고 개인들이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들이 발생이 되고 해서 주인들 입장에서 약 2,000원 정도 평균 매집한 물량들을 7,000원에서 6,000원까지 거의 다 매도합니다. 그러면 약 3배 정도 수익이 난 거죠. 어마어마한 수익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매도했으니까 세력들이 주인들의 물량은 감소합니다. 계속 매도. 그러나 이 부분서부터 이제는 주인들이 매도만 하는 게 아니고 매수하면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력 주인의 보유 수량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아니하고 횡보하다가 이 시점부터는 세력과 주인의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2019년
어, 7월 전부터 거래량이 증가해서 이 주인들의 거래 보유량이 증가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2019년 12월 들어서 여기 대량 거래 하루 거래량이 뭐 3천만 주, 4천만 주, 5천만 주, 6천만 주 터지면서 장대가 떴는데 이것은 매도 거래가 아니고 매집 거래입니다. 바닥 최바닥에서의 거래 대량 거래는 매집 거래인데 세력의 매집 거래인데 이게 최근에 세력들의 매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가 임계점인데 세력이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매집 물량인데 이 시점이 되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팔아먹어야 되니까 고가에 비싸게.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는 지금 2019년 12월 18일 12시 48분 오늘 이 시점에서의 필링크 코드번호 04064800의 시점은 세력의 물량이 만땅 대량 보유 상태, 개인의 물량은 최소량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점은 매수 시점인 겁니다. 매수 이 종목을 매수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매수 시점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서 두 달 뒤에 이러한 모양들이 나오면 그때가 매도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SP홀셀과 이 필링크 두 종목을 가지고 정확한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세력 보유 비중을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찍은 동영상이 그저께 찍은 동영상이 음성이 실수로 에러가 난 것 같아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충합니다. SP홀셀 분석 보고서입니다. 실적을 보면 순이익 실적을 보겠습니다. 모든 주식은 순이익의 종속 변수입니다. 모든 주식의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순이익의 종속 변수입니다. 순이익을 따라갑니다. 순이익하고 정비를 합니다. 순이익이 1000% 증가하면 주가는 그만큼 증가할 것이고 순이익이 50% 감소하면 주가도 그만큼 하락할 겁니다. 반드시 2018년 순이익이 15억, 2019년 순이익 39억, 2020년 순이익 69억, 2021년 순이익 109억, 즉 매년 2배씩 증가하는 거죠. 15억에서 39억이니까 3배 증가. 그리고 다시 2020년에는 또 2배 증가. 또 2021년에는 소폭 증가. 즉 2018년 순이익 60억에 비해서 2020년 순이익이 여기 다시 실수네. 2018년 순이익 15억에 비해서 2021년 순이익이 109억이니까 약 10배가 안 되지만 7배, 8배 정도 증가하는 겁니다. 순이익이 7배, 8배 증가하면 주가는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SP홀셀은 수소연료전지의 한국 1등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폭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성장을 합니다. 한 가지만 보면 SP홀셀 현재의 보급 목표에 비해서 향후 2040년의 목표는 약 300배 퍼센트로 계산하면 3만 퍼센트 증가할 예정입니다. 예정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규모 목표가 7인데 향후 2040년 정부의 목표는 2100이니까 약 300배 증가하는 겁니다. 300배. 근데 이 300배 증가하는 시장에 1등 회사가 SP홀셀이면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주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증권성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연료전지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구성, 그리고 향후에는 드론 장착, 비행하는 비행기에 드론 장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타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 SPOsel의 수소 연료 전지는 관공서에 설치가 되어 있고 경상북도 도청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현대건설 또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등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8일 SPOsel 코드번호 288610을 가지고 세력의 보유 수량과 개인의 보유 수량 증가 감소에 따른 주식의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분석했습니다.